챕터 3. 남독으로 겸손해지기. 겸손은 가장 확실한 힘의 표시이다. 머스 머튼. 독서는 세계를 확장시킨다. 모리스 메를로 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몸은 세상을 소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수단이다 라고 했다. 모든 동물은 고유한 감각기관을 갖추고 있으며 그 감각기관에 따라 감지할 수 있는 세계의 한계가 정해진다. 고래는 흑백으로만 보기에 인간이 보는 풍부한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런데 감각기관이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범주화를 통해서이다. 몸의 철학의 저자인 인지언어학 교수 조지 레이코프와 철학교수 마크 존스는 심지어 아메바조차 대상을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다가가야 할 대상과 멀어져야 할 대상으로 범주화한다고 한다. 이를 지각적 범주화라고 한다. 그리고 고등동물이 될수록 범주화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며 인간은 지각적 범주화를 뛰어넘는 개념적 범주화를 할 수 있다. 만약 모든 꽃에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 기억해야 한다면 우리는 꽃에 이름을 붙이는 일 말고 다른 정신활동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다른 다양한 자연현상과 사회작용, 그리고 무수히 많은 존재들을 알아갈 시간이 없다. 우리는 결국 범주화를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세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1931년과 1932년에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아 오지에서 실시한 탐사 실험에서는 교육 수준에 따라 색조 분류, 기하학적 도형 분류, 추상적 분류 등의 범주화 능력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색깔 분류는 아츠카리 여성들, 문맹의 54.5%,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 여학생들, 겨우 글을 읽는 정도의 93.7%, 집단농장 활동가들의 94.2%, 사법대학교 여학생들의 100%가 분류에 성공했다. 기하학적 도형의 분류는 사법대학교 여학생들은 84.8%, 집단농장 활동가들은 41%,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 여학생들은 14.7%, 그리고 아츠카리 여성들은 단 한 명도 분류에 성공하지 못했다. 교육 수준에 따라 범주화의 폭이 달라진 것이다. 결국 무언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더 나아가 어떤 것들을 읽고 배웠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세계가 규정된다. 다양한 책을 많이 읽을수록 세계는 확장된다. 확장된 세계를 소유한 인물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천동설의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와 지동설의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는 우주의 중심이 어디냐에 대한 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보다 무려 40만 배나 커졌다. 천문학이 우주를 팽창시킨 경우는 많았지만 이토록 엄청난 우주의 확장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더 큰 우주를 제대로 경험하면 그 장엄함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된다. 바로 겸손이다. 자신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책을 읽으며 인식의 우주를 확장할수록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를 확인한다. 무지의 인식, 곧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남독과 개독.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한다.
운전자의 90%는 자신의 운전 솜씨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며 대학 교수의 94%가 자신의 강의 솜씨가 평균보다 좋다고 생각하고 기업가의 90%는 새로 시작한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PGA 투어에 참가하는 프로 골퍼들은 1.8m 거리에서 퍼팅을 한 공의 80%가 홀컵에 들어간다고 말하지만 실제 성공률은 54%다. 루소가 기업의 이사들을 대상으로 자기 분야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또 자신이 한 대답이 맞는다고 얼마나 확신하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 광고업계 관리자들의 90%가 자신의 답을 확신했지만 정답률은 39%에 그쳤고 컴퓨터 관리자들은 자신의 오답률이 5% 정도일 거라고 대답했지만 실제 오답률은 무려 80%나 되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실험한 결과 99%가 자신을 과다평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우리는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자신감의 정도는 사람마다 어떻게 다를까? 사회심리학자인 저스틴 크루거와 데이비드 더닝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1년의 재미있는 이야기 목록을 코넬 대학교 학부생들과 직업 코미디언들에게 보여주고 각 이야기의 재미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게 했다. 실험 결과 가장 유머 감각이 없는 그룹, 하위 25%이 자신의 실력을 가장 과대평가했다. 이런 현상은 체스 선수에게 물었을 때나 논리, 문법 분야에 대한 질문 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식보다는 무지가 자신감을 더 자주 불러일으킨다 라고 말한 찰스 다윈의 해안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무지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독서이다. 하지만 그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겸손해질 수는 없다. 편독, 즉 편협한 독서를 하면 오히려 기고만장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독을 하면서 그런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어느 한 분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서를 하게 되면 같은 분야의 많은 책들이 점차 뻔해 보이기 시작한다.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고 저자가 인용한 내용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이기에 어느 순간 자신이 저자 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확장한 세계만 파고들다 보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게 되고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여기기도 한다. 그래서 가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자신감에 가득 차서 헛소리를 하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남독이 필요하다. 새로운 분야를 접하게 되면 누구나 곧바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된다. 최근에 내가 가장 힘들게 읽었던 책은 양자역학의 역사를 다룬 퀀텀 스토리였다. 열심히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면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은 내가 잘 모르는구나 라는 것이었다. 남독은 다른 세계를 끊임없이 침범하며 자신의 세계를 넓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며 이는 사유를 확장시킨다.